오늘 제269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정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후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지역 여건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및 팀 폐지, 부서 간 팀 이동 및 사무 조정 등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2016년 9월부터 12차례 협의를 거쳐 2017년 3월 6일자로 한시기구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 당초 도시 경관 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려던 것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에 그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발전단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디자인과는 폐지하며 부서 간 사무조정으로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광건물 관리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조명료 부가징수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기획재정국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세부 개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결국 4월 7일에 임시회의가 대선으로 당겨져서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둘러서 오늘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다는 건 너무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누구나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의욕에 불타서 홀로 계획을 세우거나 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마음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도시발전추진단이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진급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은 그 긴 시간은 뭐하고 있다가 던져놨던 전농 7구역이나 늘어나는 거리가게 운영을 꼭 도시발전추진단을 만들어서 잘해보겠다니 눈을 크게 뜨고 국민과 같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저희가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과에서 건축가로 지금 이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건축과에 이전을 하면 팀장이 행정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본회의원 지역구인 그 전문 7구역 예. 문화부지 학교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거기에 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는 이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는 힘들고 문화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사를 보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구병수 의원님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영 의원님하고 구병석 의원님께서는 뭐 사업 성과를 물으시는데 뭐 기존 사업과 관련돼 한시구에 될 거냐고 이제 물론 그렇게 뭐 지적하시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 게 저희들이 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서별로 보면은 사실 뭐 협조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A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B 부서에서는 또 해당되는 업무를 또 추진하다 보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도시 재생 업무가 같이 추진되고 한방진흥센터 설립되기 때문에 그 정양이 때는 같이 업무를 할 때 도시 재생하고 한방진흥센터하고 거리가게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들 한식으로 묻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동 7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실 뭐 동대문의 그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고병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들 해가지고 지금 그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지금 KDI에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 보통 통상 6개월 정도 지금 검토 기한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뭐 공무원이 문화에 대한 정확하게 뭐 공연장 뭐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은 또 제3기관인 KDI에서 그 부분을 정말로 민간 제안 사업자가 제출한 그 제안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한시 기구를 서울시하고 그죠? 지난해 9월부터 하셨으면 한 6, 7개월 동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결정나기 전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도 저희 구의회에 행감 아니면 또는 업무 보고 때라도 간략하게라도 적어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문화재단권도 그렇고 사전에 구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건을 보면 서울시에서 승인 받느라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았고 애쓰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드리지만 그렇게 날짜 자체를 좀 시행 일자를 좀 여유롭게 받으셨으면 저희가 오늘같이 이렇게 1일 회의를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왜 시행 일자를 굳이 4월 1일자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촉박하게 구의회에 어떤 안건을 올리실 때 구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무조건 그 부분을 동의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 자체가 큰 착오셔요. 적어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에는 의회에서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4월 1일부로 시행을 해야만 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구의회 쪽에 어떤 부담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정말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어떤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268회였나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실질적으로 그 정원조례하고 한시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제가 순서까지 바꿔가며 한시기구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정원조례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물려 간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건만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정원조례만으로라도 이거는 통과가 돼서 이것만으로도 시행은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라는 강곡한 논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마치 바깥쪽에서는 조례 내용조차도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맞물려가는 조례를 한쪽만 통과시켜가지고 오히려 상임위 쪽의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도 써먹지 못할 조례를 한시기구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부에서 올렸던 우리 지금 순서를 정문회의실에서 왔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나만 통과돼갖고 마치 지금 상임위에서 옷을 입을 때 한쪽 팔을 끼고 한쪽 팔을 안 끼는 그 짝으로 모양새를 잡아준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유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부터인지는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쯤 과장이 저를 찾았을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안 들어준 의원 있습니까? 예, 부장님 질의 답변 없습니다. 네. 1분 1답이니까 제 이름 예, 예. 빼고 그냥 예, 바로 예, 대답을 예, 해요. 예.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마치 상임위 전체가 다 잘못된 양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상임위 전체가 잘못됐냐 그런 얘기는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냐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요? 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리 그 상임위에서 잘못 조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아침에 내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는 들으셨냐고요?
그럼 25개국 구에서 이 예. 추진단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예. 의원들 중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있겠죠? 아, 그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뭐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말이야 의원들이 조례 잘못해가지고 이 꼴이 났다고 임시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게 했다는 게 결국은 상임위의 탓이 아니라 집행부의 탓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기동 마을 재생사업 승인이 난 게 언제죠? 제기동요? 예, 예. 아, 그 도시재생사업 예, 예. 기구가 선정이 된 게 2월 15일 정도 올 2월 15일이죠. 예, 그동안에 우리 제기동과 이문이동이 마을 재생 사업을 신청을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만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동안 이 마을 재생 사업 이 승인을 저희가 받고 이 예산도 꽤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 도시재생사업에 2025년까지 최대 20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생 사업 그렇게 같이 식사들 하시고 간부 회의를 수없이 해주셨을 거 아니야 이 추진단을 설치함에 있어서요. 그죠? 근데 이걸 그래 상임위 불과 며칠 만에 또 수정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명드렸습니다. 난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신복자 지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길 이 지금 도시경관 사업이 8조에 있던 것이 9조에 있다가 다시 저 8조 3항으로 간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의하셔가지고 투표를 하세요. 자,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입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구병석 의원님 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된 지역구 구병석 의원입니다. 도시발전 신난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2015년 7월 1일자로 없어진 정책 담당관 폐지에 이은 도시지향과 폐지는 직원들의 실적공 때문이 아니라 시대 조례와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 폐지되는 것인 만큼 우리 구청은 도시발전 신단을 신설로 없어진 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사기 양념기술 등 자세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를 쉽게 만들고 쉽게 폐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수록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도시 발전 추진단을 신설하며 내세운 성장 동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성장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의욕을 상실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3년 한시기구라는 도시 발전 추진단의 책임자인 국장급은 정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도시 발전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도시 재생 사업 거리가게 정리, 종합 문화예술에 관한 건립 등을 불과 6개월 후면 정년 퇴임하는 국장이 제대로 이 방전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발시킬 수단으로 주거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이라는데 재건축, 재개발처럼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 짓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고 인구가 줄어든 곳에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축제와 행사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한방층 같은 것도 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상품도 살리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수준의 사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중점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나설 정도로 규모도 크고 범위도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과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겹치고 동네 문화축제 사업은 문화체육과 문화원, 시설관리 등의 소관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넷째, 다음은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구에는 청계천 정비와 관련하여 쫓겨나온 상인들을 위한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묘 근처에 가면은 풍물시장보다 더 큰 노정함들이 성업 중입니다. 만약 허가제를 통해 도로 전용 등을 부과하게 되면 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때 그간 얼마의 정용료를 받았으니 도로 정비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평대에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을 통해 전용료를 받을 건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밝혀주시고 폭대에다가 오히려 허가를 붙이는 꼴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섯째,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인 종합예술회관 건립과 전동 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은 구청장께서 지난 7년 전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고 전동 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은 지난 7년 전 구청장과 5년 전 국회의 내건 사업들로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제263회 부정질문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작품만 먹여진 있으며 이렇다 할 계획과 실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답심이 18구역 공공유지 보상금 74권을 받아 문화부지가 서울시와 우리 구의 공동 명의로 개설할 뿐입니다. 이번 도래와 관계없는 내용. 다시 말해서요, 문화부지의 종합예술센터를 건립한 자금을 말하지 못해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건립할 자금이 없는데 계획면서 못합니까? 선거가 된 2018년 6월로 코앞으로 다가오니 뭘 하는 척해서 주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본인은 우려합니다.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지난 7년 동안 못한 사업들을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신단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부분 역시 계획예산과의 업무와 겹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계획예산과의 종합예술센터 등을 건립할 자금 확보를 전담팀이나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례와 관련 여러 내용이 지금 많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하게 길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의욕에 불타 홀로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의장님.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의 구청의 직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비전을 세우고 공감하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본인의 지역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세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뭐 선거 얘기하시려고 대답변하시려는 겁니까? 누가 이게 아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그걸 왜 반? 자, 의원님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구청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말씀과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 문제를 추진을 해서 서울시에 아마 9월쯤으로 저희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를 처리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또 서류가 내려와서 몇 차례 서울시하고 쭉 그러한 그 수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기구 그 한시기구가 서울의 6개 구에서 이런 사업을 정해서 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쭉 조정을 했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 문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런 문제를 마지막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동대문 지역이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시구 승인을 해주게 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왜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추진을 할 때에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상급기관의 허가는 받아왔느냐, 상급기관의 입장은 뭐냐, 이럴 경우에 저희가 상의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이 나야, 그래서 결론이 난 다음에 바로 아마 우리 행정국장과 담당과에서 의원님들께 쭉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과 그 담당과로부터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특별하게 문제가 일부 조금 문제가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담당 국가과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구나. 다만 이것을 시 상급기관과 상의할 때에 미리 상의하지를 못 드린 것은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을 얘기했을 경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될 수가 있고,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시 집행부에다가 이거 해주지 말라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상의를 못 드렸고요. 결정된 다음에는 바로바로 설명을 드려서 소통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과연 그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초기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또 다듬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최소한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결정이 된 연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는 게 저희들은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모든 구정을 하다 보면은 구청장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아까 말씀처럼 시의회에다가 상급기관에 이걸 해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안을 지켜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과 포함해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기획 단계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기획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 단계는 집행부가 나서서 집행부가 여론을 수렴을 하되 집행부가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인식을 해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면 그럼 용역 절차를 다 했느냐, 이런 건 준비를 해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구병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농동 문화부지권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죠. 거기다가
문화부지를 우리가 구해서 매입을 하고 문화시설을 지어야 된다. 문화부지 토지 비용만 219억, 건축비만도 한 400억에 가까운 60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다가 전농 7구역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 지어놓으면 누가 씁니까? 전농 7구역과 전농 1동 주민, 2동 주민들이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에 영신동에서 거둔 세금, 이문동에서 거둔 세금 등등등 거둔 세금을 거기다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도록 계획이 2007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때 계획 자체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제가 취임을 해서 그동안에 그 땅값을 214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까? 2017년 1월 15일이 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작년도만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서너 차례를 가서 사정을 해서 이 얘기를 해서 그 돈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이제 땅값 부지는 마련이 되었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병수 의원님도 너무 잘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너무 잘하시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저도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의 동대문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방치한 것도 아니고 좀 해보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건축은 해야 되겠고 아무리 봐도 세금 우리 구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럼 민자를 유치하려면 또 피막에 또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아봐야죠. 거기서 오케이가 나와야 그것도 하죠. 오케이 안 나오면 그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맥에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그건 의무 규정이니까 그런 의무 과정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서 예를 들면 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죠. 문화부지 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기관,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심사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뭔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하면 소통의 방법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이게 진실이 왜곡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청장이 뭘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뭐 선거를 의식해서 무슨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이 행정기구 조례 개편이 전혀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간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보고를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의외로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어서 이걸 저희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에 못 오면 다음 달에 해도 되죠.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서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통의 방법을 개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말씀 나온 것 중에 혹시 기술직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좀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도시관리국장을 기술직이 맡고 있는 데가 21군데 행정직이 맡고 있는 데가 4군데입니다. 건설국장을 기술직이 맡고 있는 데가 9군데고 행정직이 맡고 있는 데가 16군데입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같이 기술직이 맡고 있는 데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기술직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한시구가 되고 있는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이게 이미 한시구를 설치해서 6개 구가 지금 현재 이미 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겠죠. 이 6개 구도 다 추진단장이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무슨 기술직을 허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 건설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을 둘 다 기술직으로 쓰고 있는 데는 5개 구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한시기구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 6군데도 다 행정직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동대문에 와 있는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더 소통의 방법을 더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욱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의원 신복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부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구청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특히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총장님에게 건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간에 각자 생각이기 때문에 특히 불편들 하셨어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바람을 갖고요. 지금 저희가 이 한시기구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은 총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부가 집행부가 뭔가 잘 해보시겠다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 그 직제 개편이 저희 고유 권한은 아니지만 그 업무에 가서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가 설명을 했다라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졌던 부분은 세부 사항이 아닌 어떤 타이틀만 저희한테 접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한 건의 조례만 상임위 임시회 들어오는 건이 아니고 다양한 조례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당 과장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만 저희도 맨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협의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오늘같이 그 하루짜리 지금 임시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그 상임위에서 원하는 부분은 부가 그 시하고 추진하는 일을 초기부터 저희하고 상의해달라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추진단의 업무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늘 지역 활동을 하면서도 그 우려됐던 부분, 이런 건들이 그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6, 7개월 전부터 시하고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건 적어도 상세한 설명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시기구로 이렇게 추진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어도 진행 경과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언지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 의견도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의회가 일일이 처음부터 같이 첫 발을 뛸 때부터 저희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니까 훗날이어도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 왜곡이라는 그 표현을 총장님 입장에서도 좀 깝깝하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시기구 때문에 저희가 왜 이거를 보류를 시킬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이 저희도 진실이 왜곡돼서 바깥쪽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각자 생각대로 하시는 부분이 정말 왜곡돼서 나갔던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기회에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 집행부에다 반대한다라고 했던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붙이다 보니까 마치 저희 의원 중에 누군가가 시 집행부에다 반대한다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졌기 때문에 듣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미뤄진 자 아마 구의원님들은 상임이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을 하지 구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을 시에다까지 할 만큼 생각이 그렇게 달리 가는 의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번 기회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